네, 이번 순서는요. 취업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기업에 관한 속속들이 자세한 정보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업 분석 리포트 시간입니다. 네, 지원자들에게 기업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언제나 알려주시는 분 소개해드릴까요? 네, 전 펀드 매니저이자 취업 컨설턴트로 각 기업을 탐방한 김종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기업 탐방하느라 굉장히 바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한 이틀 정도를 지방 순회를 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말 내내 잠만 잤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또 저희를 위해서 해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예, 오늘은 이제 신성통상이라는 한국의 OEM 대표적인 업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신성통상. 이제 OEM 업체들에 대해서 또 먼저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OEM 관련주가 최대 호황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그 한국 OEM 업체들이 그 과거 몇 년간 굉장히 호황을 누렸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 의류 성장률에 비해서 의류 전 세계적으로 이제 3에서 5%씩 꾸준히 성장을 해왔는데요. 네. 한국의 OEM 업체들은 그것을 훨씬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노스페이스나 콜롬비아 같은 그런 아웃도어 업체들의 히트도 있었고요. 나이키나 이런 업체들도 잘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의 의류를 안정적으로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한국 OEM 업체들이 그 호황을 다 흡수해서 누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OEM 뭐 짧게는 이제 위탁 생산이라고도 그쵸.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제작하고 유통이 좀 완벽하게 분리되는 형식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 같은 곳은 인건비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장을 현지에서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부터 꾸준히 이제 이런 OEM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같이 인건비가 싼 지역 그런 데는 이제 그 노동자 한 분 고용할 때 월급이 한 20-3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업체들도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쪽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무역이나 한세실업, 국동 이런 대표적인 신성통상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업체들이 베트남이나 미얀마 이런 쪽에 다 공장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과거 나이키 같은 경우도 다들 아시죠? 나이키 에어 아시잖아요. 나이키 에어. 예. 그 당시부터 이미 OEM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을 모델로 고용했던 1990년대부터도 OEM을 꾸준히 해온 그런 업체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업체들의 아까 말씀드린 그 높은 품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었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렇게 OEM 방식으로 생산이 될 경우에는 왠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 그래서 남는 게 별로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대량의 사람을 고용해서 이제 공장만 돌리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이키를 비롯해서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SPA 브랜드 중에 Forever 21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네. 이런 업체들의 경우는 되게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옷 같은 경우 이제 내구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대량으로 또 양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수를 빨리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 그런 노하우가 상당히 쌓여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한국 OEM 업체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렸고요. 네. 신성통상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첫 출발과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예, 신성통상은 1968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현재는 이제 남성부 패션 브랜드와 OEM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오지아나 올젠 같은 브랜드가 이제 신성통상의 브랜드고요. 그리고 이제 SPA 브랜드 중에 탑10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탑10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신성통상을 약간 골칫덩어리긴 한데 이 브랜드가 네. 이런 패션 브랜드를 하고 있고 OEM 같은 경우도 현재 아까 말씀드린 Forever 21 같은 업체의 OEM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과거에 폴햄이라는 브랜드 아시잖아요. 폴햄. 2000년 초반에 대히트를 쳤던 그 브랜드가 바로 신성통상의 브랜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신성통상이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오늘도 코스닥이 많이 빠지고 있어서 상당히 가슴 아프실 텐데. 표정이 어두우세요. 한번 빠지면. 저는 지금 포지션이 별로 없어서 저는 그나마 다행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약 1,700억 전후를 기록하고 있고요. 700억. 그리고 몇 주 전에 이제 지오지아 모델이 김수현 씨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잘 팔린다 이런 이유로 확 히트를 주가가 막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 안 좋으면 다시 빠진 현재 그런 상황이라서 한 700억 정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신성통상의 경쟁력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슷한 경쟁사들 사이에서 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 회사인가요? 예, 일단 경쟁사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더 큰 회사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무역과 이제 한세실업. 노스페이스 만드는 그렇죠. 영업무역. 바로 그 회사인데요.
그 회사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대량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신성통상 대비해서 이제 전방 업체들한테 물량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들에 대해서 이제 신성통상 같은 업체들이나 국동 같은 업체가 받아가는 형식이고요. 근데 신성통상 같은 경우 현재 전략이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탑10이라는 SPA 브랜드 있잖아요. 이쪽을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해서 이쪽이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이걸 BEP 그리고 향후에는 이익을 보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자. 네.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지오지아. 그래서 이제 옷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중국 시장이 잠재력이 무궁무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중국에서 그럼 김수현 씨 같은 그런 이제 특급 스타들, 한류 스타들을 이용해서 좀 더 마케팅에 치중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현재 전략을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예. OE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업 무역이나 한세 실업도 있긴 하지만 신성통상도 어쨌든 안정적으로 물량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밴더에서 뭐 탈락하거나 하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성통상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그 신성통상 성장 요인은 이제 그 패션 브랜드를 영위하고 있다. 그래서 OEM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 수요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수요에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안 좋을 수 있을 때 패션 브랜드가 그걸 보완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젠이나 지오지아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그래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 브랜드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회사의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쌍두마차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라고 네.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탑10이 많이 깎아먹나 봐요. 아니 가로수길 예. 입구에 있거든요. 매장이 커다란 굉장히 매장이. 크잖아요. 근데 직원이 더 많던데 손님보다. 아무래도 그 SPA 브랜드 자체가 그 현재 좀 경쟁이 격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유니클로나 뭐 무지나 이런 업체들 너무 때문에. 많아서. 예. 예. 그리고 뭐 제일모직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이세컨즈라는 브랜드를 하고 네.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쟁 격화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BEP를 이게 6월 결산 법인인데요. 네. 올해가 이제 지난 6월부터 올해라고 하는데 올해부터는 BEP로 전환이 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익이 날 거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신성통상에 또 관심 있어하는 취업 준비생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현재 서류 접수를 받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네. 11월 19일까지 이제 서류 접수를 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수출 영업이나 뭐 브랜드 영업 그리고 글로벌 생산 관리 그리고 경영 쪽에서 이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자격 조건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일단은 4년제 정규대학의 상경, 법정, 인문사회 이런 쪽을 졸업하신 분 그리고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분이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점은 이제 영어 관련 대상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어? 아무래도 이제 해외 출장도 잦고요. 아무래도 이제 향후 성장 동력이 해외다 보니까 바이어들과도 미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 잘하는 분을 현재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의류업이 좀 돈 많이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얼마 정도 연봉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뭐 저도 이제 한섬 그 국내 대표적인 브랜드 한섬 아시죠? 한섬 예. 타임마인. 타임마인. 예. 한섬은 부터 시작해서 뭐 다들 MK 트렌드 뭐 다 가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이쪽이 돈을 좀 안 주는 편이거든요. 연봉 자체가. 근데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사원 초임이 약 3천만 원 초반이고요. 그다음에 대리급격이 4천 초반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저는 굉장히 뭐 나쁜 숫자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성통상에서 원하는 인재 예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신성통상 본사가 강동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강동구의 큰 건물에서 신성통상이 있는데요. 딱 가보면 정말 옷이 정말 쫙 있어요. 그래서 옷이 쫙 있고 그 디자이너분들 막 디자인하고 저쪽에서는 뭐 그 소재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일단 옷을 좋아하는 인재, 옷을 좋아해야 되고 이제 문화에 관심이 많고 왜냐하면 옷이란 건 문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행도 있고 트렌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문화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네. 아무래도 조직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 잘하시고 또 옷 좋아하시고 이 네. 부분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업 분석 리포트 신성통상에 대해서 알려주신 김정원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